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일입니다. 4월 7일 뉴스투데이 6시부터 시작된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 투표 현장부터 차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데요. 또 마스크도 잊으시면 안 되겠지요. 먼저 서울의 투표소 한 곳 연결합니다. 남효정 기자, 지금 어느 투표소 가 있는지 또 시민들은 투표하러 벌써들 오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6시가 되기 전부터 주민분들이 꽤 보였는데요. 오늘이 본투표 날이자 투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만큼 낮이 되면 유권자들이 더 많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해야 하는데요.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재보궐선거 지역 3,459개 투표소에서 치러지는데요. 서울과 부산시장 등 지자체장 4명과 지방의회 의원 17명을 뽑게 됩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 방역에도 신경 써야겠는데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들어갈 때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위생장갑을 껴야 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안 됩니다. 또 비닐장갑을 벗고 손에 인주를 찍거나 마스크를 내리고 셀카를 찍는 행위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금지됩니다. 자가격리 대상 중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투표가 끝난 밤 8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합정동 투표소에서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후보들은 마지막 1분 1초까지 선거운동에 쏟아 넣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히 투표를 해달라고 강조에 또 강조를 했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투표로 뒤집을 수 있다고 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을 실전에서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오세훈 후보 역시 투표장에 나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새벽 4시 구로의 한 정류장에서 6411번 버스에 오른 민주당 박영선 후보. 이른바 노희찬 버스에 오르며 마지막 날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노량진 수산시장과 광화문, 또 서대문과 은평구, 홍대 등을 돌며 강행군을 펼친 박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로 되돌아갈 거라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 무엇이 생각납니까? 물대포, 또다시 그런 물대포가 뿌려지는 그런 서울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박영선 후보는 촛불 정신을 되새기겠다는 의미로 촛불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에서 13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을 마쳤습니다. 느낌 어떠신가요? 지금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 심판하자, 이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했던 광진구에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노원과 광북 등 상대적으로 열세인 강북권 9곳을 샅샅이 누볐습니다. 이번 선거가 여당 출신 지자체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게 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젊은이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대를 하는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서울시를 바꿔놓겠습니다. 동대문 남평화 상가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 오세훈 후보는 마지막까지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은 힘이 없지만 뭉치면 그게 무능을 심판하고 위선을 심판하고 그리고 부패를 심판하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막판 역전을 노리는 민주당은 서울 바닥 민심이 바뀌었다며 박빙 승부를 예고했고, 굳히기에 나선 국민의힘은 최소 15%포인트 이상 득표율 차이로 승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젯밤 이미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18일 이후 48일 만인데 전국 13개 자매교회를 가진 수정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국에서 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176명 많은 수준인데 621명을 기록했던 지난 2월 18일 이후 48일 만에 확진자가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수정교회에선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확진된 교인이 다녀간 뒤 신도와 가족 35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교회에선 예배 외에도 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소모임이나 숙식 등을 해왔습니다. 20명에서 30명 정도. 예배드릴 적에 보면은 너무 시끄러. 오늘 교회들이 시끄럽냐고 내려가서 항의까지 하고 그랬어요. 서울 수정교회와 전국 13개 자매교회들이 교차 방문하며 매달 치유 집회를 연 겁니다. 주말이면 많이 오고 했었어요. 밥 해드시고 직접 식사 같은 거 많이 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수술도 하고. 특히 지난달 29일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치유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점이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해당 지교의 교인들 위주로 7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1박 2일 동안 합숙해서 종교활동, 기타 숙식을 같이 한 걸로. 이러다 보니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수정교회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164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저도 확진자로 지금 병원에 와 있고요. 저희가 이동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퍼뜨리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된 거라서 그래도 너무 당황스럽고. 이 밖에 울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직원 21명이 집단 감염되고 부산의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17명 추가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보다 높은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미국 등 각국의 재정 투입 영향으로 IMF 통계 이후 40년 만에 세계 경제가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6.0%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6개월 전보단 0.8%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상 사상 최고 수준으로 IMF 통계가 잡힌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성장률 역시 0.2%포인트 오른 4.4%로 조정됐고 지난해 성장률도 당초 발표치보다 상승한 마이너스 3.3%로 수정됐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물론 코로나19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성장률까지 모두 상향 조정된 겁니다. 이는 봉쇄 조치 완화와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적응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고 백신 접종과 대규모 추가 재정 지원이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IMF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올해 6.4%, 내년은 3.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코로나 대유행이 없을 경우 예상됐던 국내 총생산 수준을 넘어서는 유일한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은 올해 8.4%, 일본은 3.3%, 우리나라는 3.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각국의 전례 없는 정책 대응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충격이 덜할 가능성은 있지만 신흥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진로는 코로나 변이와 백신, 정책 효과 등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어제 저녁 제주에서 시내버스 2대와 화물차 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승객 등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도로변 밭으로 떨어져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4.5톤 트럭은 앞면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굴러 떨어진 버스 위에 얹혔습니다. 버스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승객들은 망연자실한 채 도로 여기저기에 주저앉았습니다. 턱은 안 아프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머리가 아파? 일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옮겨집니다. 임산분인데 한번 설명 좀만. 어디? 바로 못 놓으시겠어? 저기 거동 안 돼요, 저기도.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부근 516 도로에서 4.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 시내버스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버스에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제주대학교 학생들도 다수 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 게시판 보고서 왔는데 사건이 꽤 큰 사건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경찰은 한라산에서 제주 시내 방면으로 달리던 4.5톤 트럭이 1톤 화물차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버스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4.5톤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사고를 냈고 신호 위반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가드레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조금 주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4.5톤 트럭 운전자의 말에 따라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과열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차량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